안녕하세요. 사진을 가볍게 하지만 깊이 있게 알려주는 남자 태츠입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네이버의 이제 여행사진 클래스라고 이제 그 연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글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좀 더 설명을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벌써 2번의 포스팅을 했어요. 예, 감성 근육이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테이크 포토랑 메이크 포토의 차이점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 유튜브 영상 속에서 그 감성 근육이랑 그리고 테이크 포토랑 메이크 포토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포스팅을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일단 그 사진을 만드는데, 좋은 사진을 만드는데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냐? 첫째, 감성, 센스. 그리고 두 번째, 이 테크닉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두 포스팅에서는 감성, 센스에 관한 얘기를 주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스킬, 테크닉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테크닉. 크게 사진에서는 구도, 색, 빛, 이 세 가지만 완벽하게 이해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자, 구도는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 첫째,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보통 구도하면 뭐 미술 시간에 많이 배웠어요. 뭐 X자 구도 또는 뭐 소수점 구도 이런 거 많이 배웠는데, 자, 이런 거 머릿속에 싹 지우세요. 왜? 이런 걸 외운다고 구도가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구도는 뭐 외우지 마시고 균형감이라고 익히시면 됩니다. 자, 균형감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X자 구도나 이 소수점 구도 이런 게 다 균형감을 잡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균형감을 맞출 수 있으면 그걸로 X자 구도 모르셔도 돼요. 실질적으로 이 미술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사진을 굉장히 잘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무슨 구도 잘 모릅니다. 네, 하지만 기본적인 균형감 또는 자신이 스스로 터득한 균형감에 의해서 구도를 좋게 잘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 균형감이 탑재된 다음에 그때서야 다양한 구도를 연습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도는 외우지 마시고 균형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균형감에 관해서 이제 구도를 말씀드릴 건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거 수직 수평 맞추기예요. 네. 자, 여러분 한번 진짜 테스트를 해보세요. 영상을 보시면서 핸드폰을 들고 주변에 뭐 문 또는 창문, 벽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것을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자, 찰칵 찍으셨어요. 자, 찍어보니 어때요? 수익수평이 잘 맞았나요? 한번 직접 보세요. 예. 잘 맞으셨어요? 예. 잘 맞은 것 같아도 옆에 자 같은 거 좀 대보면 약간 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직, 수평 둘 다 맞춰야 됩니다. 예, 둘 다 맞아야 되는데, 위에는 맞았는데 아래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오른쪽 수직은 맞았는데 왼쪽 수직은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찍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찍어보세요. 자, 수직 수평을 잘 맞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저도 한번 찍어볼게요. 자, 벽이 있죠? 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시고, 그 다음에 수직 수평을 수직이랑 수평을 맞추려고 하면, 예, 이렇게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때요? 여러분들? 많이 맞으셨나요? 자, 어때요? 수평, 수직이 맞는 사진은 어떻게 나오나요? 찍을 때 어때요? 맞아요. 이렇게 세워야 돼요. 예, 세워서 이 대상과 거의 일치가 될 때 수직이나 수평이 잘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수직 수평 못 맞췄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예, 사실 이 핸드폰으로 찍을 때 수직 수평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DSLR 있죠? 큰 카메라. 자, 이 큰 카메라로 찍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찍지 않잖아요. 예, 웬만하면 수직 수평이 맞아요. 안정된 사자로 찍기 때문에. 자, 문제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을 찍을 때 어때요? 막 휘게 찍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냥 막 찍는 거예요. 자, 근데 수직 수평을 맞춰보니까 어때요? 약간 세워서 찍죠? 맞아요. 그러니까 세워 찍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진을 어떻게 찍냐면 핸드폰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약간 기울여 찍죠? 예, 기울여서 많이 하다 보니까 사진 찍을 때도 약간 기울여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마찬가지. 약간 이렇게 하는 게 편하잖아요, 여러분들. 옆으로 이렇게 수그려야.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찍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찍다 보니까 수직이나 수평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느 분에게 카메라를 핸드폰을 지어주고 저를 찍어달라고 했을 때 그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어떻게 자세를 취하는지 보면 수직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찍는지, 결과물 어떻게 나올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그래서 수직 수평 맞출 때, 사진 찍을 때, 핸드폰 찍을 때 최대한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 그래야 수직 수평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수익 수평을 맞추는 게 왜 중요하냐면 수익 수평을 맞추게 되면 사진이 안정감이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사진을 보는 사람이 그 안정감 있는 구도 안으로 쉽게 들어가서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의 이야기가 더 잘 들려요. 반면에 수직 수평이 잘 안 맞는 사진은 이 사진을 찍은 사람, 사진을 보는 사람이 사진을 들여다볼 때 이렇게 어긋나요. 왠지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수직 수평을 맞추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처음에는 수직 수평 둘 다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창문이나 문 같은 게 다 있어요. 직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을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물론 우리 웬만한 카메라에는 그 3등분하는 이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놓고 찍으셔도 돼요. 연습하는데 도움이 돼요. 예, 균형감을 갖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수직 수평을 다 맞추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직이나 수평 둘 중에 하나는 없애고 찍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수직은 맞추고 수평은 안 맞아도 되거나 또는 수평은 맞는데 수직은 안 맞아도 되는 사진을 찍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진은 다 수직 수평을 맞춰야 되나요? 수직 수평 안 맞추면 안 좋은 사진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수직 수평 안 맞춰도 괜찮아요. 하지만 균형감이 있는 사람이 수직 수평을 맞춰 찍는 거랑 균형감이 없는 사람이 수직 수평을 안 맞춰 찍는 거랑 달라요, 사진이. 예.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오토바이가 경주를 할 때 코너윅을 해요. 코너윅. 그쵸? 자, 그러면 어때요? 몸을 싹 기울입니다. 그렇죠? 몸을 기울이면서도 코너윅을 해요. 왜? 자기가 균형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을 만큼만 꺾어서 도는 거죠. 하지만 이걸 흉내낸다고 그냥 막 자세를 구부려 꺾이면 어떻게 돼요? 균형감이 무너지면 아스팔트에 쫙 다리를 그을리잖아요. 다치게 돼요. 그러니까 균형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수익 수평으로 균형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꺾어 찍는 거랑 5살짜리 애들이 막 꺾어 찍는 거랑 사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익 수평을 연습하는 것은 반드시 모든 사진을 수익 수평을 맞춰 찍는다는 게 아니라 수익 수평을 맞춰 찍기도 하고 안 맞춰 찍기도 하지만 수익 수평을 안 맞출 때도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찍는 거니까 많이 연습들 해보세요. 구도의 두 번째 이야기. 3분의 1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중요한 대상을 가운데 놔요. 예, 하지만 우리가 가운데에 놓게 되면 오히려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상하, 좌우가 모두 대칭인 경우에는 가운데 놔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가운데 놓게 되면 이 얼굴 같은 경우를 가운데 놓으면 어때요? 목이 붙어 있고 몸이 붙어 있죠. 그래서 위의 공간이 더 넓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더 내려가 보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더 안 맞아 보이는 불안정한 사진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사진 틀에 가로로 3등분 하시고 세로로 3등분을 하세요. 그럼 4개의 교차점이 생깁니다. 이 4개의 교차점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치시키고 한번 사진을 찍어보세요. 그러면 사진이 훨씬 더 안정적이 됩니다. 이게 3분의 1 법칙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쉽게 얘기해서 바닷가로 놀러 가시면 이 수평선이죠. 수평선. 가운데 놓기보다는 3분의 1 같은 곳에 놓아 보시고요. 친구로 사진을 찍어요. 친구 찍을 때 어디가 제일 중요해? 얼굴. 얼굴은 3분의 1 위치. 상단 쪽에 놓거나. 그럼 만약에 얼굴만 찍으면 어때요? 그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3분의 1 위치에 놓으면서 찍으면 훨씬 더 사진이 안정적이 되고 더 재미있어집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법칙과 지금 말씀드린 수직 수평 있죠? 요 두 가지만 확실하게 지켜도 사진이 확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사진은 절대 어렵지 않지만 다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찍으면 좋은 사진을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직 수평이라든가 또는 3분의 1 법칙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연 조연의 법칙. 예. 자, 영화를 보면 어때요? 영화에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어요. 자, 주연은 어떤가요? 예, 대사가 많아요. 그리고 의상도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나오고요. 멋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영화에서 주연이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에도 주연과 조연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연을
주연답게 찍고 조연을 조연답게 찍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잘 그렇게 못해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주연을 주연답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네, 크기를 더 크게 한다든가 포커스를 더 맞게 한다든가 그리고 또 색깔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는 배경은 다 파란색인데 주연이 빨간색으로 입고 있다. 누가 봐도 주연인 거예요. 또는 밝기, 다른 곳은 다 어두운데 주연한테만 조명이 떨어진다. 누가 봐도 주연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주연이 주연처럼 보여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들이 주로 주연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있어요. 예, 주피사체. 왜? 그게 있으니까 사진을 찍고 싶은 거니까요. 자,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는 내가 주관적인 시선으로 보니까 이 주연만 바라봐요. 주연만 보다 보니까 주위에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진을 찍은 결과물을 볼 때는 그 사진을 보는 사람은 이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진에서 다른 배경 같은 것들, 다른 사물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주연한테 가야 될 시선이 분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사진이 되기가 힘든 거예요. 왜? 사진을 찍은 사람이 그 안에 담근 이야기나 감정이 오롯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연은 주연답게, 조연은 조연답게 찍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사진을 찍을 때는 주관적인 감성을 간직한 채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찍으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 감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이 감성을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을 하고 사진을 찍지만 이게 찍혔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진을 찍은 사람의 이야기가 사진에 잘 담겨서 그 사진을 보는 사람에게 전달이 잘 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 구도 3가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 수직 수평 맞추기 집에서 연습할 수 있어요. 3분의 1 법칙. 예.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찍고자 하는 주연, 중요한 대상을 가운데 놓지 마시고 3분의 1 가상의 선에다 한번 위치시켜 보세요. 주연, 조연의 법칙. 네. 주연은 주연답게, 조연은 조연답게. 조연이 주연보다 더 커도 안 되고요. 조연이 주연보다 더 튀는 옷을 색깔을 입어도 안 돼요. 그리고 조연이 주연보다 더 밝거나 더 어둡거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3가지를 지키시면 사진이 훨씬 달라질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더 재밌는 사진 생활을 응원합니다. 화이팅!